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난주 토요일 어제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조금 OT라는 형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책임 교수님 하에 한꺼번에 수업이 진행되는 OT여서 제가 다른 반으로 이동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충분한 교재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라엘입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론 1학년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가정론은 우리와 굉장히 친한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연륜과 경륜이 있으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신다. 그냥 뭐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신다. 알고 넘어가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론이고요. 어, 그날 제가 충분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윤경자 공동체에서 나온 책입니다. 공저로 지은 책이고요. 책이 이제 주교재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강의 계획서를 넣어놨는데 책을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선생님들은 요 주교재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다른 반에 장애인 복지론 책 같은 거를 사시는 것을 다른 과대님이 제게 문의했는데 그 반은 공동구매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각자 하실지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실지 잘 선택해서 하시고요. 그날 제가 강의 계획서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 건강가정론은 교육의 목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건강한 가정,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가정 사업이 사회복지 실천을 습득하여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사회복지적 실천을 하고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과 또 대면 수업이 병행해서 학습으로 진행되고요. 매 시간마다 PPT 활용하고요. PPT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50분 수업에 25분에 해당하는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고 강의 리뷰에 대한 뭐 간단한 질이라든가 퀴즈라든가 뭐 제가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아마 LMS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시는 것까지 하셔야 1차시 50분 수업이 인정되는 거니까 동영상만 들으셨다고 해서 수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까지 리뷰 제출까지 하셔야 수업이 인정됩니다. 저희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되고요. 출석이 20점, 과제 30점, 기말고사 30, 참여 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간 과제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만학도이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고 1학년 1학기는 아마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듣지 않았던 용어 같은 거를 듣는 것도 조금 와닿지 않아서 힘드실 것 같고 이래서 중간 고사는 오픈북으로 보겠습니다. 한 5문제 정도 내놓고 그 다음에 책을 찾아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기말고사는 주관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1장씩 한 주에 하나씩 진행되는데요. 요 간단히 좀 보자면 1장은 건강가족의 이론의 기초에서 개념을 보고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건강가정에 관한 이론의 틀, 그 다음에 5주차는 생애 주기별 가족의 건강성. 생애 주기별이라 하면 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생애 주기별 가족의 건강성, 그 다음에 6주차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이라 그래서 다문화 가족, 뭐 재혼 가족, 뭐 조손 가족 이런 많잖아요. 그런 가정의 건강성. 그 다음에 가정 건강을 위해서 전달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7주차에서 보고 8주차는 중간과제, 9주차는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자격. 네, 과연 우리가 이 과목을 배워서 어떻게 사회 나가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가 나가서 일할 때에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실천 기술, 그 다음에 건강가정 사업과 11주차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과 실천 기술을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하는 연계, 그 다음에 13주차는 건강 가정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 14주차는 기말고사에 대해서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가족의 정의와 건강 가족의 필요성, 그리고 의무와 가치, 그리고 건강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교재는 조금 빠진 부분인데요. 이런 용어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시기에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가족에는 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가족과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구, 가정, 친족, 집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구라는 가족의 비슷한 개념은 한 집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사회 경제적 단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주거 공간을 동일시하는 중요성의 특징이 있는 가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가족과 유사한 개념 가정은요, 혈연 관계로 생활 공동체로 한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 장소로 안식처 개념을 뜻하는 용어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과 비슷한 용어로 친족이란 개념은 민법의 정의에 의해서 친족의 범위는 부모, 그 다음에 차별 없이 8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 말로 친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족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상용어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재가, 재택, 거택 등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있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가족의 구조 형태입니다. 요렇게 가족을 이루는 형태에 있어서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는 용어가 있는데 가정과 가구와 가계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아는 홈으로요. 가족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공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생활하는 공동체로서 공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가구는 하우스홀드라 그래서 1인 또는 2인이 모여서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계는 첫 번째 외형적인 면에서 혼인과 혈연, 양자 간의 관계를 통하여 결합된 집단을 말하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서적인 상호간의 정서적인 표현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을 말하는 형태로서의 가족 구조의 가계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가족의 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의 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족이라 함은 가족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구조, 기능 변화가 있어서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 문제가 그러니까 부각이 되면서 건강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족의 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이란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강이란 개념은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양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총체적인 건강의 의미를 강조하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건강한 가정 기능에 건강의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은 5가지 신체, 정신, 정서, 사회적, 영적 건강을 성취한 상태로 웰빙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요. 웰리스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지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비전을 갖고 저희 학교에 오셨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래서 건강은 이렇게 건강 가족의 정의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논해봐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강 가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가족은 건강과 가족의 합성어입니다. 아까 저희가 요거 가족하고 가정 이런 거 살펴보았죠. 가족은 이념적, 법적, 제도적 차원의 이런 뜻이 있는 개념으로 넘어보시면 되고요. 건강가족의 개념의 대두는 가족의 부정적, 역기능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용어로 강한 가족, 기능적 가족, 탄력적 가족, 최적의 가족, 균형 있는 가족, 건강한 가족 등의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전, 건강, 기능적 가족 등의 용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2대를 놓고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능적 가족은 이렇게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간의 관계, 구성원들 간의 세력을 다투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을 소통하는 방법,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의사소통을 폐쇄적으로 하냐, 뭐 개방적으로 하냐, 긍정적으로 하냐, 부정적으로 하냐, 회피로 하냐, 뭐 비난형으로 하냐, 이런 식의 의사소통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과 협력,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자존감 형성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능적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였고요. 강한 가족은 가족 관계의 욕구를 잘 다루고 상호작용의 증진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격려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가족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호작용, 각각 가족들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증진으로 개인의 잠재력,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격려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특징을 갖고 정의하는 개념이 강한 가족입니다. 탄력 가족은 우리 공이 땅바닥에 딱 탄력 있는 공이 있으면 땅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탁 튕겨서 올라오듯이 어떤 위기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탄력적으로 얼만큼 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요. 구성원들 간의 신념, 사고체계가 어떤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융통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경제적인 자원이 얼마 있는지, 아까 말했던 의사소통의 특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생겼을 때 탄력적, 레질리언스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특징을 보는 개념의 탄력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가족, 균형 있는 가족은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는 개념의 건강가족 개념이라서요. 수행 곡선이 뭐 직선적이지 않고 원만한 곡선으로서 이렇게 탄력 있게 균형적으로
최적을 이룰 수 있는 가족의 바로 최적의 가족과 균형 있는 가족이며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가족은 건강과 가족의 합성으로서 건강 가족에 정의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이제 외국의 학자와 국내 학자로 나눌 수 있는데 오토라는 사람은 건강 가족의 용어를 처음 사용해서 가족의 긍정성, 긍정적 정체감, 잠재력, 심리적 특성, 관계의 유형이라고 정의하고 건강 가족의 강점을 생활 주기에 따라 거친다. 아까 생활 주기에 따라 거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레티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엄마와 아빠의 상호작용,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 각각 구성원 간의 개별성, 그 다음에 자율성,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어떤 위기 가운데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봤고, 스테인렛은 건강 가족에 대한 연구를 체계한 사람이고 관계 내에서 행복도의 추구에 대해서 건강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기서 뭐 조금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성찰하세요. 우리 가족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지? 또 우리 가족은 응집성이 있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게 있나?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계는 어떠한가? 어떻게 힘을 분배해서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사회복지는 내가 회복이 돼야 사회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변화되면 잠재적 능력이 향상이 돼요. 발휘가 막 돼요. 그래서 이 건강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때 참 그런 나에 대한 거, 나의 가족에 대한 거,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통찰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에 해외 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올슨 2002년에 스테인렛이라고 가족 간의 상호작용 질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한다. 이렇게 개념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애착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좋은 친구들이 나중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이나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간에 먼저는 부부 간의 관계가 서로 질이 좋아하고 그 관계를 바탕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상호작용이 질이 좋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해서 올슨은 건강가족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올슨과 디프레니는 잠재적인 성장의 영역의 건강성 기능을 강조해서 건강가족의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비슷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건강가정의 특성으로서 감사표는 얼만큼 하나, 가족 구성원 간에 함께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얼만큼 하나, 그리고 강한 종교적 지향, 이렇게 구성원들이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종교적 지향을 어떻게 갖고 있나, 이런 종교들의 역할이 가정에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것들이 건강가정의 지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위기 문제가 처했을 때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건강가족의 특성의 지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의 학자들입니다. 조금 진도가 늦은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 보지 않고 중요한 분들만 보겠습니다. 유영주라는 분은 가족 체계 내에서 개인 및 관계 측면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허봉열은 개인의 성장 발달 도모에서 건강한 사회 이론을 목표로 하며
유기에서 아까 상호작용, 건강정신, 소유 이거 비슷하죠. 그 다음에 가치체계, 이선미는 가치체계 공유. 가족 구성원 간에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치를 자녀분들이 공유하고 자녀의 가치를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이런 가치체계 공유. 그 다음에 곽인숙은 의사소통체계, 의사결정 능력, 문제대응 능력, 가족 일체감, 가족 역할 정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개혁 개념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가족 역할 정체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지금 현대사회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고 사회 발달이 급격하면서 정체성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각자 처해진 역할의 정체성만 잘 갖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다면 네, 사회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의 정체감을 받는 게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 가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건강 가족의 유사한 개념은 네, 건전 가정, 건강 가정, 기능적 가정 이렇게 있는데요. 건전 가정은 건강 가족의 네, 하위 개념이고 건강 가족은 상위 개념이고 건강 가족은 건전 가족의 네, 하위 개념입니다. 네,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고요. 기능적 가족은 어떤 문제 해결, 스트레스 대처하고 상담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문제 해결, 스트레스 대처, 상담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건강 가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가족기본법의 정의의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 바로 건강가정입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요.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으로서 가정에서 부양하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네,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건강가족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네, 그냥 이렇게 뭐 펌 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키포인트 되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 증진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기초죠. 그리고 가정에서 개인의 행복과 건강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 기초가 되기 위하여 가정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 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 문화의 통합을 강조하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건강가정의 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건강가정 기본법이 네,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건강가정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구나. 추구하는 이념이구나. 가정 단위의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법이구나. 생활문화 통합을 강조하고 있구나. 가정에 대한 문제 예방이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의 효과.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가족 정책의 실시와 그러니까 명시적 가족 정책의 실시가 뭐냐면 그 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무부처가 막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했었어요. 네, 미비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법들을 통해서 가정정책이 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련한 법과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 전문 종사자들을 통한 건강가족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증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예방적 사업의 수행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법이 없었을 때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었겠고, 그죠? 뭐 골고루 배분이 되거나 분배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가족기본법의 정의는 정의와 목적은 아까 정의는 말씀드렸고 목적은 최종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건강가족 구현에 기여하는 목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이념은 가정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적,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 그 다음에 건강 가정 구현이 목적이고요. 이념은 개인의 기본 욕구 충족 위해서 사회 통합에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는 게 기본 이념입니다. 자, 건강가족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퀴즈가 이렇게 제가 요번에는 쉽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토론이나 뭐 퀴즈나 동영상 보기 뒤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싣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분 강의를 듣고 리뷰 제출을 하셔야 차시가 인정된다고. 그래서 50분 수업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문제를 뭐 가족 구성원 간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라면 선생님들께서 건강가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 뭐 쓰세요? 아니면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법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가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가족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대처, 상호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가족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정서적, 도덕적 관계 양상을 도모하는 가족이 바로 건강가족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셔서 우리 가족의 의사소통이 어떠지?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떠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치체계를 어떻게 공유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회심리적, 관계적 개념을 강조하는 건강가족의 정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첫 강의였습니다. 수업이 어떠셨는지 말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음 수업의 시간에 들어가서 볼 때 그랬으면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가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